아이는 스스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독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치료사 및 임상심리사 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효과적인 훈육 3단계에 대해서 코칭해드렸는데요. 결과가 어떠셨는지, 사용을 해보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소통해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훈육 3단계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우선은 처음 시작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그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연령 또는 대안책을 말해주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면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돌이 지났을 때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요. 그거는 아이마다 각각의 발달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판단해보시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 살까지 가능하냐? 그것 또한 연령 제한이 없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방법을 알고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한테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역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고요. 성인 역시 공감하기, 제지하기, 대안책이 효과적이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늘 아침 저희 아이에게 이 훈육 3단계를 실시하였는데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기찻길을 만들고 싶어 하였어요. 그때 지담아, 진짜 기찻길이 너무 만들고 싶구나. 정말 재밌겠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이집에 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기찻길을 만들 수 없어. 대신 우리 오늘 어린이집 끝나고 엄마랑 재미나게 기찻길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하니 저희 아이는 네 좋아요! 라고 하며 울거나 떼쓰기 없이 웃으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훈육 3단계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내가 이런 훈육 3단계를 나는 우리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고 3번 또는 5번을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우리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이 줄어들지도 않고 소거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코칭해드리겠습니다. 4단계 무시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장난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던져버린 상황에서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근데 아이의 행동은 나아지지도 않고 부정적인 행동이 더 나타났을 그때는 아이의 눈을 보고 지담이가 아직 엄마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엄마한테 말해줘 라고 말한 뒤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거실이라면 엄마는 안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즉 아이와 분리하세요. 그리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무시하는 거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저희가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주고 공감해 주었기 때문에 무시하기 방법을 하시더라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마음을 추스리고 진정돼요.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이야기할 준비가 됐어요 라고 말하면 다시 1, 2, 3단계를 실시한 뒤 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정말 해피한 육아가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심리치료사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무시하시기를 하시게 되면 더 울고 떼쓰고 소리 지르고 발을 쾅쾅 구르는 등 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냥 무시만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바로 5단계 진정시키기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의 오은영 선생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우선 아이의 다리를 쭉 뻗게 하신 뒤 엄마가 그 위에 올라타세요. 그 다음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팔을 꽉 잡는 이런 형태로 아이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담이가 아직 엄마랑 이야기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진정하고 엄마랑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엄마에게 말해줘. 그럼 엄마는 그때 놓아줄 거야 라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은 더 크게 반항하고 몸부림치고 울고 떼쓰기, 소리 지르기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엄마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아이의 팔을 꽉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그걸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지담이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이야기해줘. 그때 엄만 놓아줄 거야 라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간지럽다, 시감 어렵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서 쉬해도 괜찮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담이가 엄마랑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엄마는 놓아줄 거야 라는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한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넘게까지 하는 친구들도 제가 봤는데요. 정말 아이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정말 진이 빠집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5단계 진정시키기 이 방법을 3세 후반 때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희 아이는 시가 마렵다, 나 죽는다, 아빠를 부르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쉬해도 괜찮아. 지금 쉬는 중요하지 않아. 지담이가 진정되고 엄마랑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놓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 실제로 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치료실에서 만난 친구들은 쉬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거에 굉장히 놀라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쉬를 하면 쉬를 하나 보다 라고 하고 아이를 그냥 끝까지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럼 아이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 5단계 진정시키기 방법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40분 걸렸는데요. 두 번째 했을 때는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현재 5살인데 이 진정시키기 단계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을 소과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이야기할 준비가 됐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아이를 놓아주면서 엄마 앞에 아빠 다리를 하고 엄마 눈을 보고 앉아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잡아서 똑같이 이제 엄마가 제가 이제 이 위에 올라타고 아이 손을 꽉 잡는 이런 상태를 다시 해주시고 지담이가 아직 엄마랑 이야기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다시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이야기해줘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바로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이야기할 준비가 됐어요 라고 해서 제가 다시 놓아주고 엄마 앞에 아빠 다리를 하고 엄마 눈을 봐줘 라고 이야기한 뒤 훈육 1, 2, 3단계를 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담아 엄마가 이렇게 세게 잡으니까 지담이 좋았어?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은 아니요 좋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때 좋지 않았구나. 하지만 지담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떼쓰기, 울기, 던지기 등의 공격적인 성향들을 보인다면 그럼 엄마는 또 다시 이렇게 지담이를 세게 잡을 수밖에 없어. 근데 지담이가 또 떼쓰기를 하지 않으면 엄마도 이 세게 잡는 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5단계 진정시키기 훈육법의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정시키기 훈육법은 잘 사용하면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서로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실패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나는 울고 때를 쓰고 소리 질렀어.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네? 역시 우리 엄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이의 울음과 떼는 더 강해지고 길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 진정시키기 훈육법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부부간에 꼭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진정시키기 훈육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접하게 되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당황스러워하고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아이를 괴롭히거나 확대를 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이 5단계 진정시키기 훈육법은 진행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꼭 이 영상을 부부간에 함께 공유하시고 충분히 합의가 된 뒤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격성이 높거나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 되고 안 되고의 그 선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육아 서적인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서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나와 있듯이 어린 나이에는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 가정을 멈추기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이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혹은 잘 보이고 싶어서 아이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스스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독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조차 막아주지 못한다면 아이 스스로는 절대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과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나아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한계를 만나 좌절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응해 나갈 때 더욱더 행복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들 화 많이 나시죠? 저 역시 육아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올 때가 많은데요. 그럼 이 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억누르고 참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화를 억누르고 참게 된다면 또 다른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화를 잘 해소를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제가 그건 다음 시간에 화 잘 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